18번부터 갑시다. 우리가 18번을 저번 시간에 18번부터 잘렸는데, 자, 그림은 서로 다른 해역에서 해수의 수온과 염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맞아요? 자, 여기서 밀도가 가장 큰 게 뭘까요? 그쵸, 차자를 찾아주면 되죠. 차자. 그래서 가장 찬 건 뭡니까? 가장 차가운 거. 그쵸, 여기 수온이 낮은 거 이거죠. 가장 짠 건 뭡니까? 이거죠. 그럼 겹치는 건 뭐예요? 미음. 제가 쉬는 시간에 막 뭐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요거의 심화 버전이고 뒤쪽에서도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요게 지금 서울대학교 21학년도 그 수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이렇게 지금 문제 있죠? 문제들을 쫙 있거든. 근데 그거를 풀고 45분 동안 푼 다음에 15분 동안 교수님한테 설명하는 그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걸로 갔어요. 요걸로 가서 이제 요 21학년도라는 거는 20년도에 본 거예요. 20년 11월. 그래서 합격하면 21학번이 되는 거지. 다음 연도에 입학하니까. 그래서 20년도에 있었던 건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기왕 공부하는 김에 막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항상 before, after 가나라고 생각하면 빙하가 어떻게 됐죠? 좀 녹았네. 왜 여기 이렇게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을까? 뭐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나오면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면접장에 들어가면 문제집이 없어. 뭐만 있냐면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내가 쓴 답지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냐면, 저는 사실 딱 들어갔을 때 면접관,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과 나의 거리가 한 여기서 5번째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니까 저 카메라 있는 2번째 줄이랑 요 정도예요. 이것도 좀 먼 거, 요 정도 됐던 것 같아. 딱 이 정도 거리. 여기 앞에 상상해봐.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에 2칸 앞에 교수님들이 2명이 딱 날 보면서 있는 거야. 근데 45분 동안 푼 거를 15분 동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교수님들은 중간에 코멘트 없어요. 그냥 알아서 1번 답변하겠습니다. 두두두두. 1-2번 답변하겠습니다. 두두두두. 1번 답변 넘어갔습니다. 다 했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두두두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답변이 좀 길면 15분 중에 10분. 짧으면 5분. 근데 15분 중에 내가 5분 썼다는 건 이미 그 면접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형아들이랑 면접 대비할 때 15분 중에 답변 한 10분까지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10분 동안 대답을 딱 하잖아? 그럼 몇 분이 남아요? 5분 남죠.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답변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1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2번 뭐죠? 설명 뭐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공격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런데 도와줄 때도 있어요. 내가 얘를 너무 뽑고 싶어. 대부분의 답변은 좋은데 합격권은 아니야. 그럴 때는 내가 애매하게 답변했던 거를 다시 물어봐요. 3번에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얘기해 줄래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잘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죄송한데 모르겠습니다 하면 돼요. 생각 좀 하다가. 그래서 힌트 좀 주실 수 있냐? 그러면 힌트도 줘요. 그러면은 그 힌트를 왜 주냐면, 그렇게 해서 너가 결국에 답변이 나오면은 동그라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 생각해서 한번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1-2번 때문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충수란 심수란 배웠었죠. 그래서 거기서 빙하가 녹는데, 그랬을 때 수온 염분도에서 어떻게 바뀔 거냐, 뭐 이런 것들. 그죠? 빙하가 녹으니까 기본적으로 염분은 어디로 갈까요? 낮은 쪽으로. 그럼 여기서 A, B, C, D를 고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런 거를 벌써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온난화라고 가정하면 온도도 올라갔다 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치, 염분은 떨어지는 쪽으로, 수온은 올라가는 쪽으로. 그럼 답변은 H라고 해야 되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밀도가 줄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치, 전체적인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 약해진다? 그래서 저위도는 더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올라간다. 알겠죠? 이런 게 계속 서울대에서도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세트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멈춰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겠죠? 근데 지금 이게 1번이에요. 1번이 이거 하나. 뒤에 또 있어요. 2번, 2-1, 2-2, 2-3, 2-4, 2-5, 2-6. 요렇게 해가지고 저거 45분 동안 풀고 설명하는 거고, 뭐 말 나온 김에 보여드리면, 저는 17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었던 문제도 여기 있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17학년도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저는 풀고서 교수님한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제가 풀었었다. 재밌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와서 19번 가겠습니다.
19번. 그래서 서로 다른 해역의 물리량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숫자들의 나열 보시면 되겠죠. 기억은 요거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뭘까? 요 숫자가 무슨 의미길래 굳이 나한테 물어보는가 이거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내가 뭔가 이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이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걸 채우면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이 내 목표는 이걸 채우는 거야. 그럼 눈이 A로 가는 게 좋을까요? C로 가는 게 좋을까요? A로 가는 게 좋겠지. 왜? C는 B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A랑 B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어이구, 염분은 같네. 근데 A가 더 수온이 차고 나는 A에 비하면 온도가 높으니까 나의 밀도는 어떨까? 얘보다 작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푸시면 됩니다. 니은은 8보다 작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죠. 처음이니까 좀 천천히 할게요. 니은을 내가 채워야 돼. 그러면 이제 나는 뭐랑 뭐를 보면 좋을까요? 그죠? A가 다 나와 있으니까 A랑 C를 비교하면 좋겠죠. 어머, 둘이 뭐는 같아요? 밀도는 같은데 염분은 C가 더 낫네요. 그러니까 싱겁다는 거죠. 근데도 내가 밀도가 같으려면 수온이 어때야 돼요? 차가워야 되겠지. 그러면 8보다는 작아져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처음이니까 좀 천천히 하는데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할게요. A는 증배기 강 딱 보자마자 이거 뭐가 떠올라야 돼? 그쵸? 염분인데 그냥 염분이 아니라 표층 염분. 그래서 표층 해수의 물리량이니까 표층 염분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주시면 되니까 A가 더 크다. 맞아요? 네, 얘가 크면은 얘도 크다. 이렇게 했었죠. 빠르게 하자. 오늘 할 때가 많다. 야, 이거 위도에 따른 수업 시간에 보여준 자료. 적도에서 높은 거 뭐겠어요? 이게 수온이 있고 수온이 높으면 뒤집어지는 거 밀도. 그리고 요거 우리 무슨 그래프랑 비슷해요? 그렇죠. 증배기관 그래프, 표층 염분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21번 서로 다른 해수 A부터 C의 성질. 자, 수온 어때요? Y축이 수온이니까 A가 높고 B가 그 다음 C. 됐지? 자, 수온이 같을 경우에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져요? 네, 그죠. 같은 온도일 때 짜지면 밀도가 커져. 이건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 있지만 데이터로도 항상 보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 여기는 그게 없네요. 수온이 같은 게 없네요. 네, 어쨌든 넘어갑시다. 동일한 양의 A, B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더 밀도가 커요? B가 더 커요. 그러면 누가 밑으로 가요? B가 밑으로 가요. 그래서 땡. 자, 22번. 이런 거 연습 잘 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온 염분도에 나타나는 건데 지금 이 해역의 혼합층이 거의 안 나타나나요? 어떻게 알지? 혼합층의 정의가 뭔데? 뭐가 섞어줘서? 바람이 섞어줘서 뭐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해야 돼. 그러면은 수온이 일정하려면 내가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Y축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0에서 500으로 갔더니 바로 어떻게 됐어요? Y축이 퍽 떨어졌죠. 퍽 떨어졌다라는 건 온도가 퍽 떨어졌다는 건 이거를 굳이 여러분이 익숙한 그림으로 그려보면 온도, 뎁스, 깊이로 그리면 0m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몇 도죠? 27도 이렇게 있었는데 500m 갔더니 바로 몇 도? 뭐 21도 정도로 바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혼합층 있어 없어? 없다라고 봐야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혼합층이 잘 발달한 TS도 같은 경우는 수온 연부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0m가 여기 찍히면 500m가 어디 찍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500m 이렇게 찍히고 뭐 만약에 1000m까지 그럴 리는 없지만 500m까지 혼합층도 일단 말이 안 돼.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한 10m까지 이렇게 가거나 이러면 이제 혼합층의 두께는 얼마? 10m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Y축이 일정해야 됩니다. 혼합층이 나타나려면. 거의 안 나타나는 거 어때요? 맞아요. 해수 밀도 변화는 500에서 1000이 작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500에서 1000 보세요. 데이터. 자, 500에서 1000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죠.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죠. 그럼 그동안 밀도 변화는 내가 뭘 봐줘야 돼요? 선이 몇 개 지나가냐? 2칸 지나갔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3000에서 4000. 3000에서 4000 같이 사실은 2배나 더 깊게 내려갔는데 선이 바뀌는 건 크게 없죠. 왜냐면 심해층은 온도가 거의 일정해서 밀도도 거의 일정하니까 약간의 증가는 있지만 선 하나도 못 넘는다. 그럼 밀도 변화가 더 큰 곳은 이쪽이죠. 네,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고. 1000에서 2000의 밀도 변화는 수온의 영향이 더 크냐? 지금 눈을 또 그럼 어디로 가야 돼? 1000에서 2000 봐봐요. 시키는 대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밀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일단 선 하나 넘어가니까 밀도가 커지긴 하죠. 근데 그 영향력이 뭐 때문이에요? Y축은 거의 일정한데 한마디로 수온은 거의 일정한데 염분이 짜지니까 밀도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영향력은 뭐가 더 큰 거다? 염분의 영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지구과학 문제를 빙자한 여러분이 계속 해내야 될 그래프 해석 연습이에요. 이걸 지구과학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면 재미가 없지.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되는 그래프 해석 문제라고 생각하면 훨씬 접근하기는 편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해역에 A, B가 있고요. 수온 염분을 줬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해수의 수온 염분에 따른 밀도 분포인데요. 사실은 뭐 굳이 올리면은 뭐 A 이렇게 되고 B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대충 올리면 대충.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A 해수는 상하 혼합이 잘 일어나냐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하 혼합이 잘 일어나려면 어때야 될까? 밀도가 거의 유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밀도가 따다다다다닥 한마디로 층상 구조가 잘 발달해 있으면 아래 밀도 큰 거 위에 밀도 작은 거 있으면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밀도가 뭔가 유사하거나 오히려 역전되어 있으면 애들이 막 뒤집힐 수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밀도가 뭐 하나의 물 덩어리인데 밀도 다양한 게 섞여 있죠. 그러면 어떨까? 잘 안 일어나고 알아서 그냥 쫙 정렬이 되겠죠. 잘 알아서 정렬이 되면 얘가 상하 혼합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오히려 B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약간 뭐 비슷한 등밀도선에 걸리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하 혼합이 잘 일어날 수 있겠죠. 가에서 A 해수의 평균 염분은 시키는 대로 가에서 A만 봅니다. 평균 염분이 대충 어느 정도일까? 뭐 이 정도 되겠죠? 요 값 34.5 정도 되겠죠? 그게 B보다 높을까요? 네, B는 대충 퍼져 있어서 요거의 가운데 좀 대충 잡으면은 얘보다는 A가 높겠죠? 오케이? 네, 좋아요. 그래서 A는 더 높다 맞고 A에서 밀도 범위를 나이 표시하면은 B 밀도 범위보다 좋을 것이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아까 잠깐 표현했는데 A는 이런 느낌, B는 이런 느낌. 밀도 범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마디로 밀도가 여러 개 퍼져 있느냐 그거죠. 어디가 더 넓죠? A는 막 여러 개 선이 걸리잖아요. 밀도 범위라는 말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좁을 것이다 아니고 더 넓다라고 답을 잘못 찍었네요. 2번. 네. 자, 그다음 요거 재밌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 기출 문제에서도 나오는 자료인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가려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면 어렵지 않거든. 항상 눈치 싸움이고 데이터 해석이에요. A, B, C를 매칭을 해야 돼. 눈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A랑 C는 비슷하고 B는 따로 있잖아요. 이 두 개 붙어 있고 하나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 두 개가 A, C겠구나. 요거 혼자 수온 떡 낮은 애가 고위도 있어서 추운 B겠구나.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고위도잖아.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적게 들어와? 적게 들어오죠. 그럼 얘 혼자 온도가 제일 낮겠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류 공부하셨으면 기억나실 텐데 한류가 또 내려오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그러면은 B가 혼자서 온도가 더 낮은 게 정답이죠. 그지? 그 다음에 A랑 C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A랑 C는 위도가 어때요? 비슷하니까 별일 없으면 온도대도 비슷할 건데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염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염분이 뭐 이거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여기에 지금 A를 줬으니까 이렇게 매칭이 되고 얘가 이제 C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 기억이 B에 해당하느냐 어때요? 땡이죠. 기억은 C인데? 네, C죠. 그리고 A가 염분이 낮은 것은 하천수 유입 때문인가요? 자, 이거 제가 15분짜리 영상 보라 했지. 거기서 제가 황해 서해안 쪽은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오고 양쯔강에서 들어가니까 밍밍하는 게 많이 들어온다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 꼭 보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해수의 밀도는 뭐가 클까요? B가 크죠? 읽어보시면 돼요. 예, 크다. 정답. 오케이. 자, 그래서 넘어가서 실력업 문제 가겠습니다. 실력업 문제. 문제를 딱 읽자마자 뭐가 나와요? 증 빼기 강. 그러면은 이게 결국엔 뭘 주는 거다? 그렇죠. 표층 염분. 엄밀하게. 그냥 염분이라고 하면 교수님들 불편해. 왜냐하면 깊은 곳의 염분도 있잖아. 우리 심층수랑 배우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표층 염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로 면접에서 물어본다니까. 쭉 아까 한 10분 털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5분 동안 아까 3번에서 염분이라고 하셨는데 염분은 표층 염분입니까? 심층 염분입니까? 두 개 뭐가 다릅니까? 물어봐요. 나 같아도 물어보겠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정의에 엄밀해져야 되고 말에 엄밀해져야 돼요. 딱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얼추 맞아 들어갑니다. 얘가 지금 제일 높은 거 여기 한마디로 뭐겠어요? 가장 고염, 그쵸? 가장 짠 지점이겠죠. 그래서 A 지점은 저압대에 위치하는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A는 지금 위도대가 어디예요? 대충 60도 정도죠. 여기는 우리가 대기대순환 공부하셨으면 알 텐데 뭐가 있죠? 한대, 전선대, 중위도 저기압의 씨앗, 정체전선 형성.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압대야 저압대요? 저압대죠. 동그라미. 표층염분은 B가 높나요? 네, 보시면은 증배기강이 높으니까 고염이겠지. C는 마이너스죠. 여기는 왜 낮을까? 적도 저압대, 열대 수렴대, 상승기류 발생, 비가 많이 내려면 싱거워요. 증발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아요. 그죠?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C 지점이 강수량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밍밍하겠죠. 됐. 이것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역에서 월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서 딱 신경이 곤두서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이게 왜 신경이 곤두서야 될까? 당신들이 그냥 이거 북방구라고 생각하고 풀었죠. 이거 남방구일 수도 있잖아.
왜냐면 어느 해역, 이 어느 해역이라는 표현을 출제자가 하는 건 남반구일 수도 있지롱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만약에 축을 바꾸는 거지. 지금 요거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풀었겠지만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머 0m가 얘기하는 건 뭐죠? 수온이 0m의 수온은 표층 수온이에요. 표층 수온이 높네. 그럼 계절이 뭐겠어요? 여름이겠죠. 근데 여름인데 월을 봤더니 2월, 3월이야.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는 거죠? 남반구에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다 따라와야 돼.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물이 갈 거고 등등등등등등. 그죠? 그래서 어느 해역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거는 온몸에 털이 쫑긋 올라와야 됩니다. 아이코 정신병자 이창용이 남반구로 낸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여러분이 이거 보자마자 그냥 여름이라고 북반구 여름이라고 풀었겠죠. 왜냐면은 다행히 8, 9월이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중에 언제게 물어보는 건데 온도가 대충 몇 도 정도예요, 지금? 한 뭐 대충 8도 되나요? 그죠? 그래서 표층에서 8도 정도 되는 친구를 찾아보면은 8도면 대충 이 정도니까 표층에서 8도 되려면 여기거나 뭐 여기거나 이렇게 되겠죠? 맞나? 네, 맞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 북반구에 속한다. 이거는 뭐 맞고. 그다음에 나는 8월이냐 물어보는데 8월은 지금 표층 온도가 어때야 돼요? 8월이면은 뭐 14도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온도가 낮죠.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구나 하시면 되고요. 기억은 무슨 층이에요? 수온약층. 얘가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어때야 돼요? 표층 온도가 높아야 이렇게 확 떨어지죠. 그죠? 여기는 거의 일정하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높아야 이렇게 확 떨어지죠. 그래서 네 8월이 더 뚜렷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중위도 해역에서 사실 저도 이런 거 보면은 계속 긴장해. 어느라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북반구일 수도 있고 남반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과정입니다. 기억은 강수량이 증가할 때 나타나요. 기억은 어떻게 됐죠? 염분이 커졌는데 강수량이 증가? 감소겠죠. 뭐 증발량이 증가 혹은 강수량이 감소라고 얘기했고 니은 갖다 버리세요. 태양 고도가 낮아지면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름철에 같은 시간에 태양이 더 높게 떠요? 아니면 겨울철에 더 높게 떠요? 여러분이 경험상 아침에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 항상 나오잖아. 근데 동일한 시간에 나오는데 아침에 해가 좀 벌써 해가 떴네 하는 건 여름이고요. 왜 오늘 나는 그 출근이 아니라 등교죠. 등교하는데 아직도 시꺼매 하는 건 겨울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천체 파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름에는 좀 높게 뜨고 겨울엔 좀 낮게 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태양 고도가 낮아지면은 쉽게 말하면 겨울이냐 이 뜻이에요. 겨울처럼 온도가 낮은 지역이 되면 혹은 장소가 바뀌어도 또 달라지는데 그런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서 네 한마디로 온도가 떨어지면 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풀 수 있죠. 온도가 떨어지면이면 어떨까요? 수온이 떨어지니까 요거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선지인데 우리가 지금 대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수의 밀도는 BC가 같나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걸면 걸릴 것 같은데요? 느낌으로 가지 말고 읽으라고 했죠. 1.026보다 작고 얘는 1.026보다 크고 그죠? 네,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3번. 자, 어느 해역에서 수온 염분도인데요. 이거 우리 연습하기 좋네요. 지금 혼합층이 잘 발달한 친구는 A, B 중에 언제게요? 한 해역을 2번 다른 시기에 본 거죠. B죠. 아까 말한 것처럼 Y축이 일정하게 0m도 15m도 그 다음 미터도 그 다음 미터도 온도가 일정한 거 보니까 그 깊이까지는 계속 물이 섞이고 있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보면은 혼합층의 두께는 B 시기가 더 두껍나요? 딱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2월이나 8월 중 하나다. 혹은 여름이나 겨울 중 하나다. 하면 어떻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얘가 겨울이 되는 거고 얘가 여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라고 친다면 수시 30m에서 하면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시킨 대로 30m. 해수의 밀도 누가 커요? 얘가 크죠? 그러니까 B 시기가 작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A, B 시기 수온 변화는 50m에서 더 작아요? 이것도 시킨 대로 하면 되죠. 15m에서 보면은 15m에서는 수심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점이 그럼 이만큼 바뀐 거고 30m 같은 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어요. 같은 지점에 그려보면 이만큼 간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선을 많이 띄죠? 15m가 선을 더 많이 띄죠. 2개 지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15m가 더 크죠. 50이 작다. 정답. 됐어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해수의 순환. 자, 우리 28쪽은 빠르게 그냥 말로 하면서 넘어갈게요. 28쪽 뭐 너무 길게 끌 필요 없으니까. 위에 빈칸 한번 해볼게요. 1번. 이거 뭐예요? 대기대순환. 뭐를 해소? 불균형. 지표면의 부는 뭐에 따라서?
바람의 영향을 따라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는 뭐 때문에? 무역풍.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 북대서양 해류도 편서풍. 남극 순환류도 편서풍. 그죠? 네, 북쪽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이런 거 다 외워줘야 되고, 표층순환은 아열대순환. 그죠? 공부해야죠. 아한대순환, 남극순환 뭐 이런 거 있다. 네, 아열대순환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쪽이니까. 우리 쪽인 건 알아야지. 8번, 9번. 8번은 알아야죠. 그 쿠로시오 해류고, 뭐 9번에 서한 연안류 이렇게 있는데, 예, 몰라도 됩니다. 네, 빼고요. 자, 여기 가 뭐예요? 편서풍. 나 뭐예요? 무역풍. 예, 그래서 알아서 하나씩 쓰세요. 넘어갈게요. 알죠? 네, 하시는데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좀 있었어. 자, 요건 누굴까요? 난류를 고르라는 거니까 D예요. D. 알겠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요 그림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거고, 저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난류가 빨간색이고 한류가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도 난류죠. 색깔로 보면은. 그러니까 맞긴 해. 엄밀히 말하면 맞아. 난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문 이렇게 하는 거죠. 북쪽도 해류가 난류가 아닙니까? 그럼 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수능특강 정의를 빌려와서 저에서 고로 가는 애, 그래서 에너지 전달을 할 수 있는 애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랑 이 자료랑 합쳐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드리면 북쪽도 해류는 난류인데 에너지 수송을 안 하는 난류예요. 안 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친구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쿠로시오나 동오스트레일리아처럼 아니 멕시코 만류처럼 위도의 변화가 있는 애들은 난류면서 에너지 불균형도 해소해주는 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다. 교육 과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주의 표층순환 이거 OX 퀴즈 한번 해볼게요. 네, OX죠? 네, 맞는 거는 그냥 맞으니까 읽어보시고 틀린 것만 보자. 북반구 아열대 해역에서 한류 시계 반대? 시계 방향이고 시계 반대는 남반구. 데칼코마니. 자, 여기 뭐 해류 이름 각각 쓰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황해 난류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북한 한류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연해주 한류 이거 몰라도 되고요. 뭐 동한 난류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쿠로시오 해류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A 그다음 여기서 나온 C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D, A, C, D 정도는 알자. B, E는 몰라도 된다. 이건 제가 15분 30초짜리 영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했었죠? 얘는 난류고 얘는 한류라서 얘네 둘이 세트로 높다 높다, 낮다 낮다, 적다 적다, 많다 많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빠르게 쉬운 거는. 자, 여기도 갈게요. 몇 쪽이냐 이건? 32쪽이네요. 32쪽 보시고. 자, 1번 뭐예요? 심층순환 발생 원인은 수온 염분에 따른 밀도차 직접 관측하기 어려워서 수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그냥 듣고 올려요. 우리가 수괴는 뭐냐면 물 덩어리입니다. 대기에서 공기 덩어리는 뭐라 그랬죠? 기단이라고 했잖아요. 물에서는 기단이란 대응되는 말이 수괴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금덩어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금괴. 그거랑 똑같아요. 물덩어리니까 수괴. 그래서 땅덩어리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땅덩어리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지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 넘어갑시다. 4번 뭐예요?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에서 외들의 남극 저층수 하시면 되고요. 난류는 열에너지 방출, 한류는 열에너지 흡수. 그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저희도 고위도 사이에 뭐 수송, 열에너지, 에너지 수송, 물질 공급, 뭐 기후 변화, 그죠? 자, 또 1번 OX 퀴즈 하겠습니다. 자, 뭐 X죠? X만 볼게요. 심층순환 바람? 바람은 표층순환. 표층에서 침강하는 밀도가 커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맞으니까 읽어보시고. 심층순환 빨라요? 아니요, 이거 러버덕 오리 보여줬죠. 자, 중심저 기억하고 있죠? 뭐가 제일 클까 밀도? 저, 심, 중, 순이겠죠? 넘어갑시다.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분석 가능해야 되는데 평균 수온은 B가 낮죠? 평균 염분은 B가 높죠? 그러면 누가 밀도가 크죠? 이 밀도선이 더 큰 선에 걸리죠? 그러면은 B가 밑으로 가겠지. 넘어갑시다. 대기대순환으로 발생하는 무슨 순환? 표층순환과 무슨 순환? 심층순환은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거라 했죠.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얘네가 아까 서울대학교 문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어떻다? 걔네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네, 또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앞으로 넘어가세요. 네, 해류 이름 기호 쓰세요. 뭘까요? 무역풍 D겠죠? 남쪽도 해류 외워야 되고 고위도에서 저희도 이거 무슨 뜻이야? 고에서 저니까 그죠? 한류 찾아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페루 해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을 구성한 해류는 이거 4개 외우세요. 네, 하시고 세트 됐죠?
넘어갑니다. 아니 그렇잖아. 굳이 제가 지루한 거 막 할 필요 없잖아요. 빨리 가야지. 그 다음에 OX 퀴즈 OX X만 봅시다. 자, 2가 흐르는 거는 온난해요? 2는 아까 한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X 시원해야죠. 시원. 해류 F는 무역풍에 의해서 편서풍이에요. 이거 여러분 책이랑 같이 보면서 하세요. 남강구에서 알 때는 아까 반시계를 했지. 자, 심층순환의 원리. 이거 제가 실험했던 거 말씀드리는 거죠. 자, 둘 중에 뭐가 더 밀도가 클까? 차고 짠 놈. 그럼 밀도가 누가 커요? B가 커요. 그럼 누가 아래로 갈까요? B가 밑으로 가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너무 날먹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너무 귀찮아졌나 봐 순간. 죄송해요. 그 다음 가나 어느 방향? 이거는 상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수 덩어리 뭐라 한다? 수괴, 금괴 떠올리면 재밌죠. 땅덩어리, 지괴 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알맞은 말 뭐 낮을수록 높을수록 약해진다. 남쪽 이거 보시면 되겠죠. 네, 잘 해보시고 OX 퀴즈 다시 가면은 O, XX, O. 이거 좋은데? 이렇게 가니까. X만 볼게요. 심층순환에서, 이거, 얼음물 부은 게 적도예요? 극지방이죠. 극지방은 표층위를 통해서 저희도로? 아니죠. 심층에서 쫙 깔려가지고 쫙 가죠. 네, 넘어갑시다. 3번. 이거, 가나다? 버리세요. 나도 몰라요. 답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는 노르웨이해. 나는 레브라도해. 나는 웨드해.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남극 주변에서 뭐랑 뭐가 만나요? 남극 주변, 대륙 주변에서 뭐가 만난 뭐랑 만난대? 남극 저층수죠. 저층수랑 만나서 매우 느린 속도로 용승한다. 네, 간단하게 보세요. 네, 넘어가고요. 네, 이건 중요하겠지.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되면 해수 침강이 약해지고, 심층수가 약해지면 표층순환도 약해지고, 지구는 약해지고, 그래서 저위도는 에너지가, 온도가 올라가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런 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O, X, O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X만 보면 O는 읽어보시고 가다에서 심층수영에서 북쪽으로 북대서양은 대서양에 생겨서 남쪽으로 가죠. 남극 쪽으로. 다에서 남극 중추영선인데 북쪽으로 이거 좀 너무한데 여기선 저층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는 날리고 인도양에서 표층수 침강에서 심층수 인도양이요? 예? 네, 아니죠. 네. 양쪽 극지방이라 생각하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극지방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름 그리고 걔가 손연못돼서 어떻게 나오나 정도. 네, 그리고 걔네의 의미가 뭔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많아.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됐네요. 저 지금 랩하고 있나 봐. 좀 빨라요? 좀 빠르죠. 네, 근데 해야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보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왜냐면은 제가 찍은 영상을 2배속으로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2배속으로 보면은 저는 제가 제 거를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은 처음 배우는데 그게 이해가 되나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1배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놀라지 마시고 2배속 하고 계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겠죠. 네, 돌아오세요. 0. 몇 배속으로 이렇게 느리게 최소한 1배속으로 돌아오세요. 네, 위도에 따라서 B는 뭘까요? 과잉, A, C는 부족, 그죠? 그래서 이게 참 교육 과정이 애매하게 걸쳐 있는 친구인데 니은은 그냥 체크만 해놓고 공부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알아야죠. 적도에서 높은 게 뭘까? 적도에 많이 들어오는 게 태양 복사에너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구 복사에너지. 이거는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2학년 지구과학이 아니라 여러분 통합과학인데,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가가 지구 복사냐? 맞지요? 38도에서 에너지 수송량 이거는 이동량 혹은 이제 책에 따라서 수송량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갑자기 분위기 통합과학인데 이게 제가 통합과학 할 때도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기가 제일 수송량 이동량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 학생 때 이렇게 기억했어요. 여기가 어떻다 그랬죠? B가 과잉, AC가 부족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과잉에서 부족으로. 그걸 누가 해준다는 거죠? 대기랑 해양이 해주는 건데 얘가 여기서 여기로 일종의 이렇게 교육적으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한테 원조를 한다 생각하면은 국경지대에서 가장 많이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했더니 여기가 제일 많다는 게 그런 뜻이겠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뭔가 주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복사평을 이루니까 이거 합은 같아야 됩니다. 5번 대교대순환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전 영향 받는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자전 안 받으면 우리 그때 공부했지만 한 덩어리씩밖에 없잖아요. 위도의 에너지 무기력 맞죠? 30에서 60은 주로 동풍? 편서풍인데 아니죠.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표층해류에 대한 설명 뭘까요? 동서방향으로 해류가 형성되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북남으로 쪼개지는 이유는 대륙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난류나 한류가 대륙의 영향으로 그래서 해류 흐름이 바뀌고요. 저에서 고르는 건 난류죠. 오케이 좋아요. 자
북태평양의 아열대순환 AC 뭐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북쪽도 그죠? 네. 그래서 A 지역의 해류는 편서풍 맞아요. B는 저투고죠. C는 쿠로시오 아니죠. 쉽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순환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적도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너무 약간 디테일해지는 거긴 한데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완자에서 요 그림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완자가 아니라 교과서에 있나? 요 그림이랑 같은 그림이긴 한데 약간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보여주고 싶은데 문제로 나오니까 그래도 보여는 드릴게요. 근데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인데 적도를 기준으로 아열대순환은 첫 번째 칸이 아니라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왜냐면 여긴 열대순환이거든. 열대순환, 열대순환, 한대순환, 한대순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잖아요. 가 진짜 그 한자로 버금 아자라니까. 그래서 아쉬운 열대라는 거예요, 진짜. 그 아쉬운의 아자랑 똑같은 건 아닌데 이 자료가 만약 나온다.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랑 가장 붙어 있으면은 뜨거우니까 열대겠죠. 열대순환.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아열대순환인데 그로부터 한 칸 떨어져서 아쉬운 거. 요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시계 방향이죠? 알고 있는 거. 반시계죠? 그다음에 이제 한 칸 빠져나가면 또 한대순환이 있고 그 위에 뭐 한대순환이 있을 텐데 한대순환은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서. 그래서 그냥 자료 나온 김에 설명드린 건데 스트레스는 받지 마셔라. 네,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그림이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내가 문제를 푼다 치면은 적도를 찾고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적도를 찾고 그 다음에 요 칸이 뭐가 되는 거죠? 뭐 열대순환인데 몰라도 된다. 그러면 이거 두 번째 칸에 있는 얘네가 뭘까요? 열대순환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C에서 가고 있는 얘는 남극순환류가 되겠죠. 그래서 A, B가 그래서 열대순환이 되는 거고 C는 이 별표 줬지? 네,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남극순환류 극순환 때문이에요? 극동풍 때문이에요? 아니고 편서풍, 서풍피류 기억나죠? 대칭적이죠. 목 찢어지겠다. 네, 갑시다.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가서 해류 A부터 D에 대한 설명. 답은 3번. 네,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넘어갑시다. 수온, 염분, 영양염, 용존, 산소량 이것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난류는 난류, 한류 특징으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네, 간단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나라 주변에 뭐 대만 한류 헛소리죠. 쿠로시오 해류죠. 대만 한류가 뭔지 몰라도 쿠로시오 해류가 난류의 근원이라는 건 알아야지. 북한 한류는 용존산소량이 풍부하다. 왜요? 한류니까. 차가우니까. 그렇죠? 서한 연한류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냥 계절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다라는 건 그냥 뭐 당연하겠지.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주변 해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쿠로시오 알아야 되고 동한 난류 정도는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북한 한류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는 A가 뭐냐면 황해 난류인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목 아파. A의 근원은 쿠로시오 해류인가요? 모양만 봐도 근데 사실은 들어갔다 나오는 거긴 하니까 맞긴 하다. A는 미안해요. 요거네요. 요거네요. 요거. 요건 줄 알았어. 멀리서 봐가지고. 여기 쪽에서 올라가겠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그렇군요. B는 대만 한류 일부가 우리나라 흐르는 해류냐? 네, 맞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C는 염분이 낮나요? 이거 한번 해보자. C는 뭐죠? 한류죠. B는 난류죠. 그러면은 얘는 고온 고염, 얘는 저온 저염. 그러면 염분은 더 낮은 건 C겠죠. 그래서 이거는 난류 한류 특징이니까 이 정도는 합시다. 자, D는 뭐죠? 북쪽도 해류고 C는 쿠로시오 해류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동한 난류라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A에서 내려오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라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난류의 근원되는 놈 누구? 이건 알아야지. 쿠로시오요 C. 자, 그 다음에 11번에 답은 4번. 그죠? 뭐 해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서. 너무 대충 넘어가나? 틀린 것만 보자. 근데 용존산소랑 A가 적냐? A는 한류잖아요. B는 난류고. 그럼 한류니까 더 많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12번 옳지 않은 거. 3번 바람에 생기는 건 뭐? 네. 침강하는 쪽이 뭘까? 차가운 고위도. 그죠? 여기가 저위도가 되겠고 천천히 갔다가 표층력으로 빠르게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위도는 어디가 높아요? A가 높다. A에서는 염분이 낮을수록 침강이 잘 일어나요? 아니, 염분이 높아야 되고. 해수의 평균 속력은 이거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뭐가 빠르다? 표층이 빠르다. 그래서 동그라미 답은 3번. 자, 14번. 제가 요거 때문에 사실 가져온 건데 요거 아까 서울대 문제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완전만 잘 풀어도 서울대를 갈 수 있다. 라는 어떤 결론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네.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수온 염분, ABC 밀도. 얘보다 얘가 차니까 이렇게. 얘 온도 똑같은 얘가 더 짜니까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결빙. 이거 똑같잖아 문제 거의. 결빙이 일어나면 어니까 어떻게 될까? 온도는 떨어지고, 온도는 얘보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염분은 올라가니까 이 두 개 방향이 합쳐지면 C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서울대 문제에서 봤던 건 뭐였죠? 그렇죠. 반대로 해빙이었잖아. 그러니까 온도는 올라가고 염분은 낮아지는 쪽이니까 그때 아까 앞에서 보세요. 뭐 H인가 이렇게 써가지고 있었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결빙이니까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쪽으로 오죠. 그러면 상하 운동에서 아래로 깔리겠죠.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15번 갈게요. 15번. 뭐 이거 파란 색소 온도가 낮네요. 밀도가 크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A는 그래서 밀도가 작다? 아니요, 클 거고요. 위치는 실제 지구에 뭐예요? 온도가 낮으니까 극지방 고緯도라 보시면 되고. B를 부으면 가라앉아서 퍼질까요? 얘도 지금 온도가 똑같으니 그죠. 수소 온도. 고맙습니다. 나도 이제 정신이 나가고 있네. 짜니까 온도는 똑같아도 밀도가 커서 퍼진다. 고맙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찍어보시고. 네, 기억은 15고요. 네, 니은은 1.0285래요. 네, 열심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밀도의 측면에서 알아서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넘어간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심층순환의 원리 A, B 수호는 같은데 뭐가 더 짜요? 얘가 더 짜죠. 그럼 밀도가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를 탁 열면 어떻게 될까? 쓱, 싹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밀도는 A가 큰가요? 아니요. 하층의 소금물이 어디로 가요? B에서 A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답은 뭐 나왔네. 염분 차이 크게 하면 더 빨리 가겠죠. 왜냐면 밀도 차가 크니까. 19번 갈게요. TS도랑 같이 나왔네요. 수온 염분도랑. 그래서 나타낸 것이다. 늘 하던 거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이 간단하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해도 되죠? 나중에 질문 있으면 찾아오세요. 네, 너무 뭐 노가다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원리가 다른 거. 1번 왜? 얘만 심층순환이죠. 나머지는 표층순환. 대서양의 심층순환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은 답은 4번. 이거 왜들해? 이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얘가 남극 쪽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대서양은 북쪽인데 얘는 남쪽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중요하지. 네, A는 뭐예요? 중층수. B는 심층수. 얘는 저층수. 해가지고 A는 저층수예요? 아니요. B는 북반구에서 침강했나요? 북대서양 심층수고 여기 북반구 쪽에서 출발하잖아요. 맞고요. 해수의 밀도는 제일 아래 끌린 게 크겠죠. 이 정도는 중요하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23번. 친절하게 글씨 다 써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요 중심저를 조금 더 리얼한 실제 염분 분포로 준 거고,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밀도 작은 순서대로 하면 중심저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중심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저층수가 밀도가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염분이 제일 높은 건 심층수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가자료에서 보이는지 볼까요? 가 보시면은 그죠? 엄청나죠? 제일 큰 숫자가 심층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은 답은 4번이 나오죠. 오케이? 전 지구적인 해수의 순환입니다. 답은 디귿. AB에서 침강, 그죠? CD에서 용승? 여기서도 극지방이니까 침강하겠구나, 추워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심층수는 인도양에서 만나나요? 이런 것까지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알아야지. 디귿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녹으면은 약해진다 늘 하던 말이고. 자, 25번. 뭐가 세고 뭐가 약해요? 이게 세고 나가 약하죠. 그러면은 나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왜 그럴까? 이 침강이 약해져서, 펌핑이 약해져서. 그렇죠. 그래서 평균 밀도는 물어보고 있는데 니은이 크냐? 니은은 무슨 해류죠?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니까 난류고, 니은은 이렇게 찬 데서 내려오니까 한류고. 그럼 밀도는 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치면은 차가운 놈이 좀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 얘가 크다. 약간 애매해요, 이 선지는. 내수의 침강은 가에서가 강하냐? 맞아요. 그죠? 약해졌으니까 얘네가 약해지죠. 이건 좀 아셔야 되고.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로 수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건 가가 많을까요? 얘가 많고 얘는 약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나는 다 약해지겠죠. 패스. 자, 그린란드의 기온 분포인데 A는 지금 기온이 좀 어때? 낮죠?
그러면은 이때 왜 이렇게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담수가 막 유입돼가지고 그린란드가 어디 있는지는 대충은 알죠. 고위도예요, 저위도예요. 고위도고. 야, 고위도라는 거 몰라도 온도를 봐라. 이게 저위도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평소보다 어때요? 지금 A 지점은 더 낮다라는 거죠. 평소보다 더 낮은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건데 왜 이렇게 온도가 낮아졌느냐? 왜 그럴까? 위에서 얘기한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고위도가 더 추워졌대요. 그 말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거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고위도가 더 차가워진 거는 뭘 못 받은 거예요? 저희도로부터? 에너지를 못 받은 거고 걔가 왜 못 받았을까? 그렇죠. 전체적인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되었고 그럼 그 다음 맥락은 뭐예요? 그렇죠. 밀도가 작아지면서 침강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인 순환이 약해지니까 표층 순환도 약해지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실력 업 문제. 자, 여기 이제 재밌는 건데 가끔 이제 써농민 선수가 써니가 이제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 축구 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거기 위도가 지금 꽤 높아요.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맨날 뭐 내내 축구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난류에 숨어있다. 이렇게 축구랑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그래서 난류가 계속 들어가. 이 난류가 뭐지? 여기 멕시코 찍고 들어가는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열을 수송해다 주기 때문에 저 생각보다 지금 봐봐 위도 되게 높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여기서 축구 찰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A는 편서풍대에 진입하면 북대서양이로가 되나요? 슝. 그죠? 30도 N에서 카나리아 힐이 어디 있었던 거죠? 여기 있었던 건데 30도 N이니까 이 부분 잘라서 보시면 되는데 염분이 높을까요? 난류는 모든 조건 똑같으면 염분이 높다. 레이캬비크 자료에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나요? 뉴욕은 어디 있죠? 뉴욕 여기죠? 네,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온도가 마이너스 2도예요. 근데 레이캬비크는 어딘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가본 적도 없어요. 더 고위도니까 온도가 어때야 될까? 태양 복사 에너지만 고려하면 낮아야 되는데 지금 뉴욕보다 온도가 어떻습니까? 높죠? 그 말은 왜 그런 걸까? 난류가 좀 더 잘 꽂힌다 이거죠. 선생님 이거 뉴욕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사실은 대학원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좀 재밌던데 얘가 여기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요. 저 멀리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뉴욕 앞바다를 지나가는 거지. 뉴욕에 열을 주고 가진 않아서 나 간다 이러면서 가서 배달은 여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류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 되면 공부하시면 재밌고요. 대서양의 해수 모직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좀 괜찮은 게 표층수랑 같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밀도 비교를 좀 하기도 좋죠. 중심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중층수도 밀도가 막 그렇게 큰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극지방이니까 뭘 하는 데일까요? 침강하는 데다. 침강하는데. 그래서 저 아래서 만들어지는 거는 저층수입니다. 저층수.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A가 아니라 확실히 애매하다 이거. A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둘 다 남극기원인데 이거 B다 이렇게 줬으면 확실히 틀렸죠. 근데 이게 A냐 C냐 물어보는 건 조금 너무하다. 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침강하는 대체로 남쪽으로 흐르나요? B는 아까 북대서양 심층수니까 여기서 침강하는 애니까 이렇게 아래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으르르르 오진 않습니다. 미안해. 그냥 이렇게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흐른다 맞고요. 표층부에서 아래로 날아갈수록 중, 심, 저 순을 만나겠죠. A, B, C 순을 만날 겁니다. 됐죠? 답은 4번. 자, 그리고 이것도 자료가 리얼한 자료인데 북대서양 심층순환의 세기 편차. 조금 천천히 가볼까? 북대서양 심층순환의 세기 편차래요. 편차에서 여러분이 항상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숫자가 뭘까요? 0, 0, 0. 왜? 0이라는 말은 변화가 없는 기준이 되는 거고 항상 기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A 같은 경우는 0보다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러면은 요 시즌은 평균보다 어땠다는 거예요? 온도가? 온도가 아니죠. 세기가 셌다라는 거고 B는요? 갭 차이가 크네요. 세기가 약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심층순환이 약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계속했지만 에너지 전달이 불균형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온난화에 가까운 시즌은 어디였을까요? A랑 B 중에 B라는 게 보이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0과 딱 만나는 시점이 대충 2000년이잖아요. 이 이후로 계속 어떻게 돼요? 세기는 약해지고 있죠. 왜냐? 다시 돌아와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극지방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표층 염분이 떨어지고 밀도가 줄어가지고 얘네들의 세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위도는 온도가 더 높아지고 고위도는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지구과학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이
A, B 시기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심층수가 형성되는 해악에서 침강은 언제가 더 약해요? B가 약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고緯도로 이동하는 흐름은 언제가 더 강해요? A 시기가 강하죠. 심층수나 세기에 따른 수온 변화만 고려할 때, 수온 변화만 고려할 때, 저희도 고緯도 차이는 언제 커진다? B 시기가 클 거지 B 시기보다가 아니다. 됐죠? 자, 그리고 수심 2000m에서 와, 이거 어려운 단어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방사성 탄소. 아, 이거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화학 시간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뭔진 모르겠지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나이를 알려준 거다. 그러니까 방사성 탄소는 몰라도 되지만 나이를 준 거다. 근데 봤더니 나이가 어디가 좀 어려요? 시퍼런 색깔이 나이가 좀 어린 거죠. 그죠? 극지방, 여기 지금 제일 작은 숫자. 여기가 지금 나이가 제일 어리다. 여기 나이 어린 애들이 많다. 왜냐? 우리가 공부한 거랑 합치면 심층수랑 여기서 막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퍼져나가니까. 그러다가 200, 400, 800, 1000 이런 쪽으로 숫자가 커지는 쪽으로 이제 나이 이동을 하는 거겠죠. 400, 600, 800, 1000, 1200, 1400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애들이 용승까지 할 수도 있는. 이거 보시면은 확실히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가 체감이 되죠. 심층순환이 엄청 느리다라는 거.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심층 해수의 나이는 그냥 보인 대로 자료 해석하면 되죠. 북대서양이 맞나요? 북대서양이 여기죠. 태평양은? 시뻘겋잖아. 아니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부분 서쪽 연안에 따라 이동하나요? 자, 이게 맞는 말인데 몰라도 됩니다. 네, 몰라도 되고요. 그리고 인도양에서 유입된 심층수의 일부는 용승에서 표층수로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겠지, 나이 많은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풀었네? 랩을 한 보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해수의 성질과 진짜 많이 풀었는데 순식간에 끝냈네.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까지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기 뒤에 대기는 다 했지 우리. 쭉 다 해서 이제 숙제가 어디가 되느냐? 기상도 다 했고 우리 많이 했네요. 쭉 하셔서 요거 그죠? 중단원 마무리 문제도 풀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79, 80, 81, 82, 81, 82는 저번에 숙제하셨으면 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83, 84, 85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도를 빠르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도 빠르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들도 여러분이 푸시는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는 것들 위주로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슥슥슥슥 보시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범위 내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